실제로 뭐 아데사냐의 경기도 팬들이, 그러니까 아데사냐 상대인 두플레시스가 아웃이 됐을 때 많은 팬들이 스트링랜드를 추천했던 게 경기력 때문에 추천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현 스트링랜드에 대한 그 얘기를 준비했는데,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에는 팬들한테는 도라이 파이터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죠. 워낙에 그 언행이 뭐 유별나다 보니까 이 선수의 뭐 실력적인 측면보다는 언행에 하는 짓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도 그렇게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행동에 비해서 경기 스타일 자체는 막 그렇게 다이나믹한 선수가 아니죠. 뭐 경기 스타일이 운영에, 특히나 이게 타격 핀포인트 위주, 타격 포인트 위주의 경기 운영이 강점인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력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독특한 언행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분명히 스트링랜드는 UFC 미들급 탑 랭커로서 좋은 기량을 부여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나 이 타격이 강점인데, 경기 중 움직임을 보면은 뭐 타격의 그 폼이나 움직임이 막 그렇게 막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막 세련돼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선수들이 이 타격에 무너진단 말이죠. 스트링랜드의 타격이 과연 어떠한 점이 특별하기에 많은 선수들이 이 스트링랜드의 타격에 고전하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현 스트링랜드 하면은 잽을 빼놓을 수가 없죠.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스탠딩의 강점이 있고, 스탠딩 중에서 복싱, 특히나 이 복싱 중에 잽의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제 스트링랜드의 이 잽에 말려들기 시작하면서 경기 흐름을 점점 내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팅랜드가 잽이 얼마나 강하고 또 잽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수치, 두 가지 수치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디스턴스 타격 비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스팅랜드의 분당 유효탄 수치입니다. 이 디스턴스 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거리를 잡은 상태에서의 타격, 즉 원거리 타격을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의 타격 비율이 얼마나 높냐, 이거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스팅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턴스 타격 비율이 90%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분당 유효타도 6개로 미들급 역사상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이 두 가지 수치를 종합해서 평가를 하자면은 스트링랜드는 원거리 타격이 좋고, 이 원거리 타격을 통해서 많은 유효타를 맞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많은 원거리에서 유효타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스트링랜드의 잽 능력입니다. 스트링랜드의 잽을 보면은 보통 이 잽을 맞추는 선수들은 뭐 핸드 스피드가 빠른다든지 아니면은 스텝이 좋은 선수들이 이런 잽을 잘 맞추거든요. 근데 스트링랜드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잽이 펀치 스피드가 빠르거나 스텝이 좋지는 않은데 잘 맞춰요. 왜 잘 맞출 수 있냐 하면은 펀치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펀치 타이밍을 통해서 본인의 잽을 10분 활용하는 이제 스팅랜드입니다. 스팅랜드가 스탠딩에서 취하고 있는 가드를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팅랜드가 사용하는 가드는 이제 크랩 가드라고 해서, 뭐 한 손은 뭐 복부를 방어하고, 한 손은 턱, 또 한 손은 이제 앞면에 이제 어깨로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MMA에선 거의 안 쓰이고 복싱에서 많이 쓰이는 가드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많이 쓰이는 가드로, 숄더롤로 이제 대표되는 가드죠. 복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방어하고, 이제 앞면은 뭐 턱과 어깨로 방어해서 이제 숄더롤, 이런 방어법이 붙은 기술인데, 아무래도 MMA는 복싱보다 타격 거리가 훨씬 멀고, 또 발도 쓰고 엘보도 쓰고 다양한 타격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MMA에서는 많이 쓰이는 그런 가드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숄더롤, 이런 크랩 가드에 좀 허점이 드러났던 경기가 이제 더스틴 포이레와 저스틴 게이츠의 2차전에서 나왔던 이제 포이레가 당했던 헤드킥 너가웃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희소성이 있는 그런 가드, 뭐 스탠스,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면 확실한 메리트는 있죠.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이 쓰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대처 방법도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선수들이 실전에서 맞부딪혔을 때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어려워하죠. 심지어 연습 때 어쨌든 간에 상대방 스타일을 알아서 분석을 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부딪혔을 때 그 느낌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에서도 왼손 파이어볼로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희소성에서 기인하는 만큼 스팅랜드가 이렇게 크랙 가드를 MMA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서 이거에 이제 까다로움을 느끼고 이제 선수들이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높은 분당 유효타도 이런 희소성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크랙 가드를 통한 희소성을 통해서 많은 유효타를 맞추기도 하고, 또 이 외에도 방어력도 뛰어나요. 이걸 통해서 65%의 중요 타격 회피율이 65%라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미들급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스팅랜드가 크랙 가드를 MMA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여기서 오는 희소성을 통해서 많은 유효타, 또 좋은 디펜스율을 보여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팅랜드가 좀 약간 단점으로 지적받는 부분이, 그러니까 타격이 좋긴 한데 너무 펀치에만 치중이 돼 있고, 특히 펀치도 너무 앞면 위주의 그 앞면에 편중된 공격을 보여준다.
또 이게 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펀치보단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단점들이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스트링랜드의 경기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은 킥이 은근히 좋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으로 깔끔하거나 뭐 간결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뭐 잽 타이밍 좋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킥도 타이밍이 꽤 좋아요. 결국에 스트링랜드는 이제 뭐 펀치가 좋은 선수고 잽이 좋고 펀치는 거의 앞면 위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이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랜드는 이를 좀 뚫기 위해서, 허점을 노리기 위해서 킥을 통해서 바디 쪽이나 다리 쪽을 이제 노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거리 타격의 강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타격거리가 긴 만큼 이제 프론트 킥을 통해서 바디 쪽을 많이 두들겨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가끔씩 이제 오블리크 킥으로 이제 다리 쪽도 건드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트링랜드 잽을 신경 쓰고 이런 뭐 중심이나 신경이 앞면 쪽에 많이 가 있던 선수들은 이렇게 막 바디 쪽이나 다리 쪽에 타격을 많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은 당연히 시선은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다시금 스트링랜드 앞면 잽을 허용하게 되고, 또 원래 이전부터 이 경기 시작부터 이제 스트링랜드 잽에 고전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허용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게 스트링랜드 얘기를 할 때 이 트래시 토크 능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그런 트래시 토크도 트래시 토크지만은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도 진짜 노빠꾸 토크를 보여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 중간에, 경기를 하는 도중에도 이런 노빠꾸 토크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스트링랜드랑 같이 훈련을 했던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심지어 훈련 중 스파링에서도 이렇게 노빠꾸 토크를 할 정도로 진성 도라임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그 UFC 정도의 그 메이저 무대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이런 뭐 트래시 토크의 경기 중에 큰 데미지를 입진 않겠죠. 근데 이게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어요. 이게 경기를 준비할 때 상대방에 대한 스타일 분석하고 여기에 맞춘 전략 짜고 이거에 대비하는 경기력만으로도 이게 골치가 아픈데, 이런 막 트래시 토크까지 내가 생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고 현타가 올 수 있거든요. 이 새끼 이거 이상한 얘 스타일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하면서 짜증이 분명히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짜증을 안겨주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실제로 뭐 아데사냐의 경기도 팬들이, 그러니까 아데사냐 상대인 두플레시스가 아웃이 됐을 때 많은 팬들이 스트링랜드를 추천했던 게 경기력 때문에 추천한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데사냐는 좀 깔게 많은 선수인데 깔게 많은 선수랑 스트링랜드가 붙는다, 이러면 일단 기자회견을 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션 스트링랜드의 그 타격, 어떤 타격에서 어떠한 부분이 특출난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